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8월 1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그 뉴욕 시장은 7월 마무리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약간의 그 윈도우 드레싱적 성격도 보였지만 그 시장 막판에 이렇게 지수를 반짝 올리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일단 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7월의 뉴욕 시장은 또 긍정적인 또 한 달을 그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시장도 어제에 의해서 상승 출발했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0.4% 이상 그렇게 플러스 되면서 출발한 뒤에 외국인이 매도 우위에서 한 10시쯤 매수 우위로 이렇게 일찌감치 전환이 됐고, 또 기관도 뒤따라서 이제 매수 우위로 전환이 되면서 추가적인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장중에 그 2667.79, 그 52점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종가도 거의 뭐 신고가에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오늘 시장을 끝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999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3,308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5,505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수는 2,667.07포인트, 어제보다 1.31% 상승을 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어제 이제 큰 폭의 상승을 했던 코스닥이 출발부터 한 1% 가까이 0.93%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정말 호기롭게 오늘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해 나가고, 그랬지만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 우위를 지키고 있어서 그 지난번 고점 제가 말씀드렸던 어제 그 956.40을 좀 거기서 그냥 목전에 두고 쉽게 넘겨야 되는데 항상 그걸 넘기지 못하면 이제 그 반작용이 오죠. 그 넘기지 못하면서 오후들면서 그 외국인 기관 매도에 밀리면서 지수가 마이너스권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이너스 1%에 가깝게 이렇게 밀렸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개인들이 매수세가 이제 되살아나고 외국인도 그 매도를 조금 줄이고 이러면서 지수를 다시 이제 플러스권으로 돌려놓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2,285억을 순매도를 했고 기관도 1,883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만 4,393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오늘 939.67포인트, 어제보다 0.4%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이번에 이제 드디어 직전 고점을 의외로 가볍게 돌파를 하면서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해도 되는 모습으로 바뀌었고, 코스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적인 시점에 직전 고점을 돌파해야 해야 되는 데서 하질 못하면서 힘에 부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오늘 음봉을 그렸지만 직전 고점 돌파는 이제 좀 미루어야 되는, 뭐 내일이라도 할 수는 있죠. 그런 모습을 썩 음봉이지만 나쁘지는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1283원 80점, 9원 20전이 올랐네요. 9원 20전이 오늘 오르면서 끝냈습니다. 오늘 지금 그 전산 장애가 좀 일어나고, 그 종목별로 집계가 그 코스피가 잘 안 나와요. 코스피가 집계가 잘 안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만 좀 말씀드리면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 362억을 샀어요. 순매수했는데 기관은 오늘 뭐 에코프로비엠 591억 순매도, 에코프로 187억 순매도, LNF 258억 순매도, 포스코 DX 55억 순매도 전부 팔았어요.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은 에코프로비엠은 362억을 사고 에코프로는 722억을 팔았고 LNF는 69억을 순매도했고 포스코 DX는 45억을 순매도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에코프로비엠은 250억을 순매수했고 에코프로는 936억을 순매수했고 LNF는 338억을 순매수했고 포스코 DX는 112억을 순매수했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오늘은 에코프로비엠 같은 건 외국인도 샀지만 전반적으로 개인이
그 2차전지 쪽을 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요즘 그 전산장애가 좀 많아졌어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뭐 제가 보는 거에는 그 디테일한 뭐 투신, 금융투자, 보험, 뭐 기타 얼마큼 사고 얼마큼 팔고 하는 게 종목별로 아직 집계가 안 된 건지 집계가 안 되면 지수가 못 나오는데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제 막 나오네요. 되는 대로 불러드리면 외국인들은 카카오를 오늘 669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367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는 오늘 외국인들이 오히려 90억을 팔았어요. 그리고 기관은 473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323억을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는 포스코홀딩스는 외국인들이 969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729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만 1590억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기아차도 외국인이 163억을 팔았고 현대차는 외국인이 435억을 순매수했고 개인과 기관은 팔았네요. 요즘 보면은 외국인들은 현대차를 사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1260억을 샀고, 기관도 837억을 샀고, 마지막으로 SK 하이닉스 하나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253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179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섹터별로 좀 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AI 챗봇 관련 이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강세를 나타냈는데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이 포스트 2차 전지,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주도주였는데 이거 다음에 누가 될 거냐, 얘 강력한 후보, 거기에 대한 기대 이런 게 이제 저변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하고 애플 GPT에 대항하는 그런 걸 만든다는 보도 때문에 오늘 상승했고, 또 네이버는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하이클로버 X가 24일 날 공개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강한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네요. 이제 그런 걸로 네이버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셀바스 AI는 AI 심장 초음파, 그게 미국 FDA의 승인을 획득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강세를 나타냈고, 그리고 한 증권사 리포트에 의하면 글로벌 그 AI 밸류 체인이 굉장히 선명하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이거에 대한 국내의 낙수 효과가 상당히 기대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오늘 이제 오른 네이버 카카오가 요새 이제 그런데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네이버는 그 매매 원칙에 의하면 이미 일찍 돌았어요. 그러니까 지난 중 라이브 25일 전에 24일, 25일 그때 이미 돌았어요. 여러분 보시면. 그러면서 그때 제가 카카오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돌 수 있다 했는데 오늘 이제 딱 그런 모습이 이제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도 카카오뱅크를 포함해서 이거는 실적도 좋고 은행권이 그래서 이제 실적 기대감 이런 거 등등으로 해서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도 강력한 차기 주도주 후보예요. 그런 걸 이제 이거 밑에 깔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제 개별 이슈하고 2분기 호실적이 이제 부각될 거다. 이런 것 때문에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거는 제가 이제 텔레그램 보내드렸지만 미국의 그 PBM 업체와 그 공공보험의 의약품 등재 계약을 했다. 그렇게 공시를 했죠. 공시를. 그래서 올랐고, 삼성바이오는 이제 증권가에서 전망을 좋게 하는데 힘입어서 이제 80만 원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제약사들이 9곳 중에 7곳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상승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바이오, 유한양행, 종근당, 한미약품, 대웅제약, 보령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순환매가 돌아가면 다음번 차기의 선도주다.
라면서 투심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 키오스크 뭐 이런 건데, 외식업계가 요새 뭐 대부분 키오스크 다 쓰죠, 이제는. 그리고 협동 로봇 도입을 확대한다. 이게 이제 뭐 인력난도 해소하고 인건비 절감 효과도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조리에서도 일부 로봇을 통해서 품질을 이제 균일화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오늘 로봇, 키오스크 이쪽. 게임도 내일부터 이제 국내 게임사들이 실적이 발표되는데 거기에 이제 기대를 거는 거죠. 근데 시장 컨센은 대형 게임제 중에서 넥슨만 호실적일 거다 이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반기에 새로 출시된 것들이 그동안 이제 7월달 장사했잖아요. 근데 초반에 굉장히 좋게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기대를 건다. 이런 걸로 이제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STX 중공업. 이거는 제가 이제 조선도 우리가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된다. 빅사이클 초입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의견은 있지만, 근데 이제 HTX 중공업이 HD 한국조선해양에 피인수된다는 소식 때문에, 이게 여러분 아시지만 HTX 중공업은 뭐죠? 예. 선박 엔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선박 엔진이 옛날에는 이제 헤비 퓨얼 오일, 벙커 CU라고 그러는 그런 거 썼는데, 요새는 이제 환경 때문에 그게 안 되고 이제 LNG나 그다음에 이제 알코올이나 이런 걸로 하는, 이게 여러분 아시지만 이 선박용 엔진은 이렇게 팡팡팡팡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RPM이 적은 저속 엔진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큰 배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보통 저속 엔진이 막 RPM이 4, 5 막 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느리게 도는 겁니다. 그렇게 돌지만 그 파워가 그 대신에 이제 막강하죠. 저도 한번 그 조선사에 구경 가서 한번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엔진,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한국 조선해양에 피인수되면 아무래도, 좋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 상한가 같네요. 예. 이것도 모양은 좀 여러분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을 한번 정리하면 2차 전지가 이제 잠시 멈칫거리고, 다른 것들로 확산되는, 어제에 이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내용에는 차기 주도주에 대한 경쟁이 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는 드디어 정고점을 돌파를 해서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을 이제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지금 시장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딱 두 가지예요. 포모. 이게 나만 빠지는 거 아니야? 나만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일종의 공포죠.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나만 놓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 하고, 티나, there is no alternative. 그러니까 대안이 없다. 이것 말고는. 이게 지금 이제 소공돌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2차 전지에서, 금년 들어서 몇 배를 벌었다는데 더블이 아니라, 야, 이거 나만 넉놓고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하고, 그게 이제 주식시장으로 돈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there is no alternative. 대안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앞만 눈 씻고 봐도 투자할 게 주식밖에 없다. 그래서 더 이상 머뭇거리면 안 된다. 망설이지 말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새 마을금고에서 막 5% 이상 되는 예금 상품 내놓고 그래도 막 사람들이 그런 데잖아요. 마을금고 그러지 않아도 한번 난리 쳤기 때문에 불안한 것도 있지만, 그럴 바야 주식하지. 이제 이렇게 얘기가 요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만큼 바뀌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든 게 누구냐? 배터리 군단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어쨌든 이게 쏠림 현상을 가져왔건, 어쨌든 이게 시장으로 자금을 끌고 들어왔어요. 그것만은 사실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쏠림의 순근잉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에 쏠림이 없는 시장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시장은 오히려 쏠림이 적정히 있는 게 오히려 나아요. 그것 때문에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쏠림의 순기능을 배터리 군단이 한 거죠.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거의 2조 가까이 팔았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이 3조 3천, 4천 샀어요. 기관도 거기다가 이제 1조 8천이라 팔아버리고. 그거를 누가 버텨준 거냐 하면, 이
쏠림 현상에 의한 순기능, 그게 자금을 시장으로 이렇게 끌어들이고, 심지어 이제 뭐 그동안에 공매도도 막 맞았고, 2차 전지 쪽이 막 뭐 이제 밸류에이션 따지는 사람들한테는 막 광분이라고까지 이제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어쨌든 간 이게 배터리 군단이지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이게 마치 그 예전에 동학 개미운동 다시 온 것 같은 이제 그런 거를 7월 한 달 동안 이제 한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게 늘 그렇지만 쏠림은 걱정이 되지만 한편으로 보면 쏠림이 있기 때문에 시장 수급이 살아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스스로 그렇게 해서 막 달리던 이 배터리 군단이 어떻게 이제 이게 숨고르기를 하고선 다시 잘 나갈까?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이제 오늘처럼 시장이 이제 이렇다 보니까 이 2차 전지 관련 배터리 군단이 잠시만 멈칫하면 뭐 매일 오를 수는 없잖아요. 잠시만 멈칫하면 포스트 2차 전지, 그러니까 다음번에 나야 하는 이런 섹터들이 그걸 그냥 놔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막 힘겨루기를 하는 거죠. 그 뭐 정치로 말하면 대선 때 차기 주자 이런 것처럼 나 여기 있어, 나도 괜찮아, 막 이러면서 이제 지금 막 이렇게 보여주니까 어제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그래서 포스트 2차 전지가 어디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도 있고 진짜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거냐면 그러면 2차 전지가 다시 앞장을 설 거냐 아니면 2차 전지는 가고 아예 다른 게 되냐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의견이 서로 갈라져요. 근데 저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런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조선, 자동차, 뭐 AI 이 정도까지는 뭐 후보들에 있다. 그지만 지금까지를 보면 이것들이 뭔가 자기가 정확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게 너무 전선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뭐 오늘 이렇게 해서 최고점을 넘기는 했지만 그게 최고점 넘어서 무조건 이제는 뚫고 막 간다 이거보다는 오히려 전선이 넓어지는 것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야 된다 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2차 전지를 거꾸로 때리고 나서는 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있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주도주를 확 죽여버리고 시장이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도주와 발맞춰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도주의 템포는 옛날 같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숨고르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머지 중에서 시장을 좀 앞장서서 끌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산발적인 게 점점 이제 압축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압축이 어디로 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뭐 각자 자기가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야 다 좋다고 얘기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을 조망해서 보면 어떤 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첫째, 포트폴리오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주요 섹터에 있는 건 안 올랐다고 때리고 딴 거 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옮겨 타면. 그냥 그거는 그것대로, 이거는 이것대로.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매매 운영을 하면 된다. 그리고 선입견이 없어야 돼요. 선입견. 그러니까 뭐, 저 종목이 나를 엄청나게 몇 년 동안 고생시켜서 쟤는 치다도 안 본다. 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매매 원칙이 딱 맞아요. 10일 이동평균 돌고, 5일 올라타고, 일봉 위에 쓰고, 그러면서 거래량도 이렇게 늘고, 그게 됐어요. 그럼 그냥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주식 투자에서. 그러니까, 난 난 싫어. 뭐 이런 거. 근데 이거는 이데올로기 싸움이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이데올로기 싸움 하는 거 아닙니다. 2차 전지가 좋건 나쁘건 반도체가 좋건 나쁘건 네이버 카카오가 좋건 나쁘건 그 자기 개인적인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주식이 우리가 보는 객관적인 매매 원칙에 딱 맞아서 이제 올라갈 타임 하면 올라가는 거고 얜 맛이 가는구나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담담히 받아들여야지 되지. 그러니까 늘 하는 말이 주식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 이상의 느낌 그런 거 자꾸 가지시려고 그러지 말고 아주 객관적으로 시장을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수급이 살아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거를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 종목이 수급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도 오른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한 진리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투자할 때 보면 이거를 너무 평범하고 기본적인 것 같으니까 그냥 무시를 해버리는, 그리고 자기 느낌을 가지고 자꾸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어제도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도 하시고 막 그랬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의 시장은 무슨 어떤 자기의 투자에 대한 무슨 좋고 나쁜 거, 어떻게 보면 철학은 아닌데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시장은. 그거는 이제 막 대세 상승이 쫙 일어나거나 대세가 계속 꺾이거나 이럴 때 얘기고, 이런 제가 올해 같은 시장에서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주식 투자 잘하는 거다. 그리고 너무 평범한 힌트, 너무 평범하게 시장이 우리한테 주는 힌트, 그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저는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